자, 그러면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x값이 어떤 값이 이 x라는 값이 어떤 위치에 이렇게 한없이 쭉 가까워질 때 이 함수가 그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값들을 말한다. 요 가까워지기 위한 값들이 존재할 거란 말이죠. 쭉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리고 요 fx가 요 함수예요. 요 fx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 쭉 계속 얘가 이제 가서 이제 그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상태를 우리는 이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의 위치값까지 가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리밋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렴하는 값을, 그러니까 얘가 쭉 가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쭉 해서 그 값까지 딱 가서 끝나잖아요. 요거를 우리는 이제 극한값이다. 극한 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우리는 이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수렴을 하는 값을 우리는 극한값이다, 극한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 이꼬로 fx에 대해서 x값이 p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값이 q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x 값이 p로 가고 그 다음 이 함수는 q로 변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y 이꼬로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의 x 값이 p 값에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요 어느 p 값에. 그래서 fx 값이, 요 함수 값이 이 fx 값은 그 fx 값이 q에 이제 그거는 q 쪽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x 값이 q 값으로 계속 변한다. 그러니까 x라는 값이 계속 변해서 어느 q 값까지 간다는 거예요. q 값까지 이렇게. 아니, p 값까지. x 값의 변화가 q 값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정의가 됐잖아요. 여기 축이니까 x축의 변화가 계속 가서 어느 p 값이 존재할 거란 거죠. 예를 들면 여기가 1이야. 지금 현재 여기가 0인데 0에서 쭉 가서 내가 정의된 값이 있어. 예를 들면 여기 5야. 5. 5까지 가는, 변화에다 해서 가는 값 한없이 쭉 해서 그 값까지 가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수렴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까워질 때 요 fx에 대한 함수는 결국은 q라는 값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p일 때 q 값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x가 p까지 간다. x값이. 그러니까 x값은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현재는. 근데 요게 이제 p라는 값이다. 예를 들면 x값이. x가 0에서부터 쭉 가서 p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플러스일 경우는 그렇고 마이너스는 또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x가 p까지 갈 때 요 fx라는 함수는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냐, q까지 갈 거다. 요 자면 여기 q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q.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요 함수 입장에서 보면 x값을 넣어보면 쭉 해서 이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요 x가 p값이 넣어서 최종적으로 가는 결과값은 q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거를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좀 잘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x가 p까지 갈 때 fx 함수는 결과값은 q까지 간다. 결국은 여기다가 x값에다가 뭐예요? p값을 넣는다. p값을 넣어봐서 얘가 q값까지 결과가 나오는 거지. 결과가 나오는 값을 우리는 q값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fx라고 하는 게 만약에 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이게 이제 y잖아요. 함수. 요 p에다가 x에다가 p값을 넣어보는 거야. 여기다가 p값을. 그럼 p 플러스 1이 되죠. 결국은 결과값은. 이 결과값이 여기서는 지금 현재는 q로 정의한 것 뿐이에요. 함수 입장에서는 q까지 간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래서 이번에 요 q를 x가 p로 갈 때의 극한이다. 그래서 아까 요 결과값 q라는 값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x가 어디까지? p까지 갈 때의 값을 의미를 하고 갈 때에 이 q를 극한이다 라고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극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려면 리밋이라는 약자의 lim을 쓰고요. 함수를 써주고 그 다음에 x라는 애가 어디까지 변화를 갖는 건지를 밑에다가 화살표로 해서 정리를 해주고요. 이 x값, 요 x값이에. 그리고 그 값은 q까지 간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fx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 fx가 x 플러스 1이다.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보면 그러면 결국은 이 함수의 x값, 이 x값을 p값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p값을 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p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요게 결국은 q값이 된다. q값이다. 이렇게 정의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극한은 극한값이라고도 표현한다. 극한값. 이거 이제 아까 극한이라고 한다 했었죠. 극한값. 그래서 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라는 점에서 함수값과 다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x가 한없이 가까워진다. 어디에? 내가 지정된 q값, 그러니까 p값에 무한히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추측해서 내가 원하는 q값까지 가까워지는 거죠. p값까지 계속 가까워지는 상태를 본 거예요. 함수값은 x가 어떤 값일 때 대응되는 치역의 원소라고 한다면 밑에 잘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극한은 x의 어떤 값에 x가 어떤 값에 가까워질 때 y의 상태를 뜻한다 라고 하는 거죠. 같은 말이긴 한데 약간 미묘하죠. 다시 말하면 x의 점이 1이야. 1일 때 y의 점이 뭐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x값이 있으면 y값이 대응을 딱 해서 그 포인트 값만 하나만 찾는 거가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던 x의 어떤 값을 대응을 해서 치역의 원소, 이렇게 이제 그 대응되는 값 몇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딱 찍어서 보는 게 이제 함수값이었고,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 x라는 값이 내가 지정한 q값, 이렇게 이제 q값이 있어요. 그래서 x값이 쭉 이렇게 변화를 가지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딱에서 이 결과값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 q값하고 여기에 이제 무슨 값이 나오겠죠. y값이 이렇게. 근데 요 나오기 전까지 이 함수가 있을 텐데,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 x값을 요 q값까지 보냈는데, 쭉 보내는데 이 변화량, 그죠?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x가 어떤 값에 가까워질 때까지 y값의 변화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를 갖는지, y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엄연한 차이를 갖는다. 딱 y값 주고, 그러니까 z값 딱 주고, 그러니까 x값 딱 주고 y값이 몇이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얘는 내가 그 지정한 값까지 x가 어느 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극한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건지를 보고 최종적으로 그 점, 최종 결정난 점을 우리가 찾는 y의 상태를 이제 극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의는 좀 잘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극한이 이제 우리 함수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놔야 합니다. 자, 예제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자. 극한을 이해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결국은 이제 함수로 표현해서 보려고 하는 거고요. 리미트 x는 x값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3까지 간대요. 그 다음에 3x 플러스 1이에요. 이 함수의 x값의 변화량이 3까지 변화를 갖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값은 여기가 몇이에요? 3, 3은 9고, 그죠? 3을 넣어버리면, 그 다음에 3, 3은 9에서 플러스 1이니까 11이 되겠네요. 결국. 그죠? 11. y값이 11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y값이 11까지 계속 가까워져서 간다는 소리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 마지막 값만 표현한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x값의 변화를 줘서 그 해당하는 값 위치까지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극한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리미트 3x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되는데, 함수값인 경우는 x가 3일 때 y는 11이고요. 그리고 극한값과 함수값은 서로 일치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지금 현재로 보면은 함수값하고
그 다음에 극한으로 그 값을 보냈을 때 결론적인 값은 결국은 똑같잖아요. 단지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보냈냐, 이제 요 차이인 거지. 그 값 차이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함수가 아주 간단한 함수예요. x 3x 플러스 2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x 좌표가 있고 y 좌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y 쪽으로 2를 옮겼네요. 그죠? 만약에 y가 3x다 x다 그러면 뭐였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갔던 거고 거기다가 3을 넣었어요. 3배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y 값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 1인데 그죠? 근데 x가 1일 때 y 값이 3배수 된 거야. 1, 2, 3. 여기 3이라고 봅시다. 그럼 3까지 간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이런 형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얘 가죠. 이 상태예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2를 한 거야. y 값에다가 2를 더 더했어. 그러면 이제 x 값에다 3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일 때 그러면 y 값은 몇이야? 1, 3 플러스 2니까 5가 되네요. 5. 이번에는 5까지 가야겠네요. 얘가 이제 쭉 가면 여기 5일 텐데 5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를 가질 텐데요. 얘가 얘 입장으로 보면은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가 될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전체 그래프가 한쪽으로 좀 이동해서 가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없는데요. 리미트 이번에는 x가 1로 간대요. 리미트 x가 1까지 간대요. 1까지. 그죠? 근데 이번에는 x 마이너스 1 x 제곱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대요. 자, 이게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죠. 얘가 x가 1까지 계속 가는 거야. 근데 1이 최종적으로 갈 값은 1인데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밑에가 1이잖아요. 1의 1승은 또 1이고 그럼 결국은 얘는 0분의 0이 돼 버려요. 이해가죠? 그래서 x가 1일 때 대응되는 치역의 원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0이에요. 그렇지만 x가 1까지 가는데 그 범위는 y 값의 수렴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한 중간에 변화되는 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수렴 여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극한값인데요. 극한값은 그러면은 요것은 극한값으로 해서 이 수식이 될 거고 거기다 x가 1을 넣어버리게 되면
y 값은 y의 극한값은 y의 극한값이 x가 1일 때 y의 극한값이 되는 건데 결국은 x가 1이 아니면 1이면 0이 돼 버리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 x값이 1이 아니야. 1이 아닌 조건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때는 그럼 어떻게 변할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x가 1이 아닐 때는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얘를 계산을 해서 결국은 요 위에 거는 뭐예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것처럼 x 마이너스 1은 분수로 해서 위에 제곱승이니까 x의 제곱은 x의 제곱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요 두 가지. 그럼 얘하고 얘는 날라가죠. 뭐만 남아요? y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x 플러스 1만 남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게 이제 이거예요. x가 1이 아닐 때입니다. 1일 때는 달라지죠.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변하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x에다 2를 넣어버렸어요. x가 1을 넣으면은 결국은 y값은 몇이에요? 2를 넣으면 y값은 결국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1이면 y는 2값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x가 1일 때 대응하는 y의 값은 x가 1이었다 라고 했을 때는 대응하는 값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x가 1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수렴해서 쭉 간단 말이에요. 그 근사하게,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값에 근사하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그 와중에 변화량을 봤더니 결국은 x가 1일 때 y 값은 이제 2가 나왔잖아요. 여기 위에 보면, 그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함수값하고 극한값은 서로가 두 개가 다르게 나왔죠. 얘는 0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x가 1이 아닌 값, 거기까지 계속 가고 있는 그 와중에 계산값으로 봤더니 y는 2라는 값이 존재해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값이 달라졌죠.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은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볼 거냐 아니면 그 최종적인 값을 볼 거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비교해서 봐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한대의 개념이 있어요. 이 무한대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무한히 가는 걸 말하겠죠. 끝없이 가는 거예요. 끝없이.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무한대는 실수 없이 실수가 이제 실수값이 있어요. 그러면 실수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계속 무한히 가는 거예요. 무한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래프 이러한 이제 지수함수가 있으면
얘가 쭉 x값이 가면 y값은 계속 커지잖아요. 요게 이제 무한대로 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함수에서 x가 무한대 상태일 때 함수 값을 구할 수 없다. 몇인지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극한값은 구할 수 없다 이거 하는 거예요. 쭉 무한대로 가버리게 되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1000이 나올지 만이 나올지 10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은 구할 수 함수값은 구할 수 없다는 거죠. 함수값은 구할 수는 없지만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서 딱 떨어지는 값은 우리가 구할 수는 없지만 무한대일 때, 그렇지만 극한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얘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거에 극한값은 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뭐예요? 얘도 0으로, 결국은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죠. 근데 몇이 될지는 몰라요. 함수로 보면. 그죠? 무한한 값이 있으니까. 아주 무한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리밋을 내보는 거는 얘가 극한값으로 갔을 때 어떻게 보면 가정하는 거죠. 어디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런 부분들을 정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좀 더 보고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밋 x가 무한대까지 간다. 그리고 x분의 2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x분의 2인데요. x분의 2인데 요 밑에를 무한대분의 2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이 무한대로 가는 거야. x값이. 그러면 무한대로 갈 때 아주 이제 커질 거 아니에요. 계속 커지면 처음에는 4분의 1, 4분의 2, 예를 들면 5분의 2, 8분의 2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계속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렇게. 그러면 계속 값이 어떻게 돼요? 계속 줄어들잖아.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0값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로 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y값으로 보게 되면 y가 0으로 접근선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0점으로 가게 돼요. 얘는 y값이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반비례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때 x가 무한한 상태라면 y값은 그러면 어떻게 변할 거냐 라고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접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y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된다. 결국은 0값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계산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y값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0값으로 갈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극한값은 결국은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선은 정리를 하고요. 이 리밋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뒤에 있는 예제도 지금 현재 이 분모와 분자의 x값의 변화에 따라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건데,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고요. 오늘 여기까지 7페이지까지 갈 거고요. 내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또 그 뒤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앞에 요약 정리를 하면 됩니다. A4 용지 요약 정리해서 한 페이지 이상 정리해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